자, 이제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 얘들이 납세 의무자인데, 여러분 다음 장 보시면 50쪽에 보시면 의제 납세 의무자라고 나왔잖아요. 예? 의제 납세 의무자가 뭐예요? 뜻이 납세 의무자로 본다, 납세 의무자로 간주한다. 얘들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소유자가 아닌데도 세금 내야 돼. 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안 했으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자, 공부상 소유자 세 가지 먼저 설명 듣고, 여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있죠. 그런데 상대방에서 뭐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본인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뭣도 안 했어. 신고도 안 했어요. 아, 그러면 네가 내, 공부상 소유자. 그죠? 두 번째,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종중재산이야. 이것도 뭐 해야 돼? 신고해야죠. 내 앞으로 등기됐지만 내 거 아닌데요, 종중재산인데요 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네가 내, 공부상 소유자. 또 이건 좀 잔인하지. 돈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법원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럼 재산이 그 사람 이름으로 남겨둔 부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있는데 왜 파산 선고 받아요? 아, 빚이 많으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법은요, 자, 파산 선고 받았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서 파산 재단이라는 데서 관리를 해. 근데 파산 절차가 종결되려면 2, 3년 걸려요. 그때도 뭐는 내야 돼? 매년 재산세는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파산 선고 받았어도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누구야? 공부상의 소유자죠. 재산의 소유자. 이 사람을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여기서 아니, 얘는 돈이 없어서 뭐 받았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는데 능력이 없는데 왜 얘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합니까? 그래도 그 이유는 보세요. 얘를 납세 의무자로 해도 낼 세금이 없어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놓으면 얘 재산 공매 처분해야죠. 그때 매각대금에서 당해세, 재산세가 맨 먼저 가져와. 다른 저당권보다도 당해세 먼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는 손해 안 보겠다. 이해가세요? 파산 선고 받았어도 그것이 다 무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세금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이해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요 공부상 소유자 있고요. 두 번째, 주된 상속자 그랬죠? 여러분, 주된 상속자는 어떤 경우냐? 요거 상속재산에 사망한 사람 재산 상속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상속받은 사람들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등기 안 했어도 누구누구가 상속받았다고 뭐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주된 상속자가. 근데 등기도 없고 주된 상속자가 신고도 없다. 그러면 네가 내라, 주된 상속자. 자, 여기서 여러분 교재 주된 상속자 보세요. 밑에 주된 상속자 나왔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뭐한 자? 네? 주된 상속자 뜻이 거기 나왔잖아요. 밑에 상속자잖아요. 주된 상속자 밑에 1번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뭐한 자? 높은 자. 죽은 사람의 배우자가 지분이 제일 많아요. 배우자를 주된 상속자라고 한다.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들만 있으면 연장자,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해서 그 사람이 세금 내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자,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그래봐. 이미 머릿속에는 그래야 이해 빨리 가니까. 부인이 먼저 죽는 거는 거의 드물어. 그죠? 남편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부인은 상속을 받든 안 받든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되는데 등기 안 했잖아요. 자,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속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받았어. 근데 본인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자기들 앞으로 뭐 해야 돼? 상속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 했죠? 그럼
부인은 신고해야 돼. 시장군수한테 뭐라고? 첫째, 둘째, 셋째가 뭐 상속받았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내라. 부인이 뭐야? 주된 상속자.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하라. 다음, 제일 많이 물어본 거 있잖아요. 매수계약자. 그죠? 매수계약자 제일 많이 물어봐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슨 계약?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거기 3번 볼까요? 방가로 3번.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자, 예를 들어서 김포시가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시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시유지, 그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국유지. 그러면 김포시가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갑이 김포시로부터 이 토지를 뭐 하고 싶어? 사고 싶어. 근데 이 토지를 100억이래, 매매 가격이. 그럼 100억 주고 사서 얘는 여기다 100층짜리 빌딩 짓고 싶어. 그래서 사고 싶은데 100억이니까 한꺼번에 돈 주기가 자금이 어려워. 그래서 김포시와 무슨 계약? 연부계약 체결을. 연부가 뭐야? 돈을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그 5년 계약했다 그래봐. 몇 년이요? 5년 연부계약했다고 그래봐. 그럼 100억짜리를 5년으로 나누면 5번으로 주잖아. 1년에 얼마씩? 20억씩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이게 연부예요. 매년 금액이 똑같이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그럼 봐요. 1년 있다가 얼마 줬어? 김포시에 20억 줬어. 또 1년 있다 얼마 줬어? 20억 줬어. 그러면 전체 100억 중에서 얼마 갔어요? 40억이 갔잖아. 얼마 가라 그런 규정은 없지만 이 상태에서 누가? 김포시가 누구한테? 갑한테. 너 대금 결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해줘. 못 해주지만 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너 건물 짓고 싶다고 허가 내줄 테니까 건물 짓고 공사 시작해. 이렇게 사용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대금 결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얘 토지가 아닌데도 지금 미리 사용하는 거죠. 대신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너는 뭐 내라? 재산세 내라 이 얘기야. 그럼 김포시도 좋죠. 왜? 자기 땅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얘 보고 먼저 뭐라고? 사용해 이렇게 주고 얘한테 뭐 받아? 재산세 받으니까 좋고 얘는 미리 공사를 시작하니까 좋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키워드가 세 가지야.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무슨 계약?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미리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용하는 대신에 재산세 내라. 매수 계약자. 얘 소유자가 아니죠? 대금 결제 안 끝났으니까 얘 거 아니잖아. 그래도 세금 내라. 이해가십니까? 다음. 사업시행자. 이거는 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공사비 대가로 메꾸는 걸 채비지. 보류제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혼동되는 게 사용자야. 여러분 51페이지 5번 방가로 5번 사용자. 거기 첫 번째 줄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죠? 소유권 귀속이 뭐라고요?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밑에 보충 있죠?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소유권이 갑한테 있는지 을한테 있는지 모르죠. 또는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이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를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 뭐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사용자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 사용자. 예를 들어서 이 빌딩에 세입자들이 있죠. 세입자가 사용이야. 사용자. 근데 이 건물 소유자가 일본인이야.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일단 누가 세금 내라?
여기 세입자들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 부동산, 그 사람을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 얘들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세금 내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떤 분은 그러대. 아니 그럼 여기 세입자들은 세금 냈는데 그럼 나중에 낼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건물주가 나타나면 뭐 구상권 행사하면 되잖아. 재산세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건물주가 없으니까 과실수취, 다시 말하면 임대료 안 주고 사용했잖아. 공짜로. 그죠? 그렇게 사용하던가. 그거는 민법에 가서 따질 일이고, 세법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누구? 사용자,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뭐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특별히 기억할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받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해서 의제 납세 의무자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공부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공부할 것이 뭐냐?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떤 금액 가지고 재산세 계산하느냐? 51페이지 과세 표준. 자,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올해 개정됐어요. 자, 보세요. 어떤 게 개정됐는지 보죠. 자, 교재 보시면 과세 대상별 과세 표준 1번 토지, 건축물, 주택, 요거 부동산이죠. 요거는 과세 기준일 현재 거기 출처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있죠. 시가 표준액에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 다음에 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게 과세 표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작년까지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는 2번이 새로 나왔어. 2번 밑에 2번 주택의 과세 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 표준 상한액보다 무한 경우, 큰 경우 해당 주택의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둘 중에 비교해서 금액이 무한 걸로 한다. 낮은 경우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박스 안에 과세 표준 상한액 전년도 주택의 과세 표준에 더하기 과세 기준을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 표준에 과세 표준 상한율을 곱해서 나온 걸 더해서 그 금액하고 위에서 1번에서 계산한 시가 표준에 비교해서 금액이 무한 거 적은 걸로 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3번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건데, 여기 보실래요?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정리가 안 돼.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토지하고 뭐는 부동산 중에 주택 빼고 토지는 과세 기준일 현재 뭐 시가 표준액.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그죠? 시가 표준액. 건축물은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에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게보다 과세 표준이다. 근데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하고 건축물은 50%, 요 금액의 50%에서 90%까지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달라요. 그런데 현재는 몇 프로로 되어 있다? 요거 70%로 되어 있다. 몇 프로요? 70%. 70%예요. 예. 토지 건축물은 70%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50%에서 몇 프로? 90% 범위 내에서 결정하라. 그래서 70%. 됐죠? 자, 그런데 작년까지는 주택도 이랬어요. 근데 2번 주택을 따로 띄었어. 이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주택은 이거예요. 1과 2번, 1번, 2번 금액 중에서 뭐 한 거? 작은 금액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거. 세금 부담 줄여줘야 되니까 주택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이거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에 가면 뭐죠?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거기에다가 여기랑 똑같이 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곱하면 과세 표준 나오는데,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요 비율로 되어 있는데 요거 생략하고 다주택자는 현재 주택은 60%로 되어 있다. 40%에서 80%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프로? 60%로 돼 있어요. 다주택자. 자, 지금 세율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해서 나온 게 뭐예요? 과세표준.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계산했죠. 주택도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해서 나온 거 이게 1번이야. 그럼 2번은 보세요. 2번은 전년도, 작년도 주택의 과세표준 거기에다 더하기 1번 요거 있죠. 위에서 계산한 요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 상한 비율을 곱해라. 만약에 이게 1억이다. 그럼 1억에 1억 곱하기 상한 비율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5%라고 가정해봐. 그럼 5%면 얼마예요? 1억에 5%면 500만 원이야. 이해가세요? 500만 원. 그러면 작년에 재산세가 과세표준 주택이 1억이야. 근데 요번에 요거 계산한 거 얼마? 500을 더해. 더하면 얼마죠? 1억. 500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번? 2번. 그럼 1번 얼마? 1억. 2번 1억 5천. 1억 500. 둘 중에 뭐 한 거? 작은 거 얼마? 1억으로 한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이것을 지문 하나로 물어볼 수는 없다 이 얘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공정 시장 가격 비율 곱해서 나온 금액이 있죠. 요거 하고 전년도 있죠. 거기에다가 요번에 계산한 거에 상한 비율을 곱해서 나온 걸 이렇게 계산한 걸 요렇게 얘기해요. 과세표준 뭐 상한해.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해봐. 출제자가 출제한다면 어떻게 물어봐? 주택을 물어보려면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한 그 금액과 과세표준 뭐? 상한액을 뭐하여? 비교를 하여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다시. 자,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을 곱해서 나온 이 과세표준 금액하고 요렇게 계산한 걸 뭐라고 불러? 과세표준 상한액하고 비교를 하여 둘 중에 뭐한 거? 낮은 거.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것도 힘들면 주택은 낮은 가격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 과세표준 금액과 과세표준 상한액을 비교하여 그 중에 뭐한 거? 낮은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가세요? 요렇게 계산한 걸 뭐라고 불러? 과세표준 상한액, 상한금액. 됐어요? 자, 다음 선박하고 번원 항공기는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시가 표준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시가 표준액은 항상 알아야 돼. 왜? 취득세에서도 나오던 등록면허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여기 시가 표준액 하면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그게 토지의 뭐야? 시가 표준액. 주택은 단독주택을 뭐라고 그래요?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걸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의 시가표준액 하면 두 개야.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토지의 시가표준액 하면 개별 공시지가. 이거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도 똑같고 재산세도 똑같고 등록면허세도 똑같은 거예요. 지방세에서 시가표준액 이거 딱 정해진 금액.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이렇게만. 이해가세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금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토지하고 버는 주택은 간단하니까 알아야 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늦어도 매년 5월 말에 결정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주택가격은 한 달 더 빨라 4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늦어도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여기 나오는 뭐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럼 선박하고 뭐 항공기도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기준금액이. 근데 이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안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나왔어요. 됐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곱해라? 세율. 자, 이제 재산세 세율. 우리 34회 시험에서는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공부할 건 아닌데, 요거 보실래요? 우리 세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요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세율 50 몇 조? 1조 52조 맨 위에 나왔죠. 뭐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52페이지 맨 위에 나왔죠. 이렇게 가감한 건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가감한 걸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지, 시험에서는 가감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건 틀린 거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토지 보시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율, 이거 지금 외울 거 아니고 눈으로만 보세요. 두 번째 건축물도 세율이 있고, 세 번째 주택도 있고, 다음 53조 4번에 선박 항공기도 있는데, 여기 하나만 볼까요? 여기 과세 대상별 표준세율은요, 자, 첫 번째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가 있어요. 종합합산은 아까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어떤 토지라고 그랬지? 종합합산? 그렇죠.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52페이지 맨 위에 토지의 첫 번째 칸 나왔잖아요. 거기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1000분의 얼마? 2부터 1000분의 얼마? 5까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한다면, 암기할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보세요. 종합합산은 종이호야. 여기 뭐라고요? 종합합산은 종, 2, 5. 예? 아니면 그럼 별도합산은 별이 넷. 예? 별이 넷. 그러면 분리과세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 1000분율로 표시하면은요, 요거 1000분의 얼마? 0.7. 요거는 1000분의 얼마? 2. 요거는 1000분의 얼마? 40. 100분율로 하면, 예? 4%면 1000분의 40이고 0.2면 1000분의 2고 1000분의 0.7, 100분율로 하면 0.07. 지금 100분율로 표시를 했죠. 칸이 부족해서 1000분율로 표시하면 이거야. 그래서 분리과세는 땡칠이 사용. 뭐라고요? 땡칠이 사용. 땡칠이 사용. 분리과세. 예? 07이 땡칠이 사용. 종합합산은 종이요, 별도합산은 별이 넷. 이렇게 정도만 보시고, 건축물도요, 암기할 건 아니고 건축물도 다른 거 용도에 따라 다 틀린데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만. 여기 사치성 재산은 1000분의 얼마? 40. 됐어요? 그리고 주택도 여러 개냐 하나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그냥 주택은 주택마다 각각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세율을 기억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 한번 해볼까요? 52페이지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찾아보세요. 다시 분리과세의 세 번째 칸에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거 사치성이에요. 1000분의 얼마? 40. 그리고 방가로 2번 건축물 중에서도 세 번째 칸에 골프장 안의 건축물, 고급 오락장 건축물 사치성 1000분의 얼마? 40.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53페이지 맨 위에 4번 고급 선박이라고 두 번째 칸이 있죠. 1000분의 얼마? 50. 자, 여기 보세요. 사치성 재산은 이렇게 사치성 재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골프장은 골프장 안에 토지도 1000분의 40, 건축물도 1000분의 40, 해원제 골프장 4%, 토지도 건축물도 몇 프로? 4%. 그리고 고급 오락장 하면 뭐예요? 상가 건물 등에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박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건물은요, 건물도 몇 프로? 4%, 토지도 몇 프로? 4% 사치성. 그리고 고급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시가 표준에 3억을 초과하는 건 5%. 이게 제일 높은 건데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 중에서는 이게 제일 높은 거야. 1000분의 얼마? 44%. 그런데 우리 사치성 재산은 공부할 때 지방세에서 취득세에도 사치성이 나오고요, 재산세에서도 사치성이 나와. 근데 범위가 달라. 사치성 재산의 범위는요, 취득세에서는 네 가지야. 사치성이 뭐?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그리고 뭐? 고급 주택까지 사치성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한 번 무슨 세율? 표준 세율의 8%를 더하라. 이렇게 많이 내라.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사치성은 세 가지야. 뭐?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주택이 빠졌어요.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 그런 거 없습니다. 주택은 그냥 누진세로 가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요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은 1000분의 얼마? 40. 다시 말하면 몇 프로? 4%.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고급 선박은 1000분의 얼마? 50. 즉 몇 프로? 5%.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없구나. 그게 빠졌다. 개념 정도만 봤습니다. 자, 이제 세율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할 거 없고 이제 부가징수로 갑니다. 54페이지 갑니다. 자, 재산세 납부 절차. 거기서 먼저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여기 보실래요? 납세지라고 나왔죠? 여러분 교재 5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납세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취득세 공부할 때도 납세지,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도 납세지가 나오고 모든 세금, 재산세에도 납세지가 나와요. 뜻이. 그럼 납세지의 뜻이 뭐냐 이거죠.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그 장소.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면 이 세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장소가 납세지예요. 그래서 재산세는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라고 그랬죠.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라.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뭐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참고로 여러분, 선박은요, 대형 20톤 이상의 선박은 화물을 싣고 내리려면 선적 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적항으로 간다. 선적항. 그래서 여러분이 대형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박이 선적항이 목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럼 목포시야. 납세지는 선적항, 소재지, 관할, 시군구. 평택항으로 되어 있어서 세금은 평택시로 들어갑니다. 인천광역시, 인천항으로 되어 있으면 인천광역시 중구로 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니까. 그래서 중구로 간다 이거죠. 그럼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행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가 잠자는 장소를 주차장이라고 하죠. 예? 그럼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을 때 머무르는 장소 뭐라고 한다? 정치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장, 소재지. 참고로만 보고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는 건 부동산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의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부동산의 소재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소재지. 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니까, 물건 중심이니까. 그죠? 다음 두 번째, 과세 기준일 나왔죠? 54페이지 밑에. 과세 기준이라면 매년 언제라고 그랬어요? 6월 며칠? 1일.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 재산세는요 전부 다 6월 1일 기준이에요. 재산세 과세 하느냐 과세 대상이 아니냐 판단도 6월 1일.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것도 결정이 6월 며칠? 1일. 토지는 어디에 이용하느냐 용도도 언제 날짜? 6월 1일 다 기준이다. 그죠? 다음, 이번에는 보통징수. 재산세는요 뭐 발부한다고요? 고지서. 그래서 5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5번 보통징수 그랬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을 하여 세액을 산정, 계산을 하여 고지서 발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세금을 내라 부과 걷어가는 거 징수. 부과 징수를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발부해요? 고지서 발부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고 한 거고 고지서에 의해서 걷어간다. 징수.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때 고지서 발급할 때 1번 요거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라. 그래서 55쪽 보시면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 증가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거기 납기 개시,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하여야 한다.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 나오는데 참고로 여러분 56쪽에 보시면 방가로 3번 소액징수 면제라고 있죠. 찾았어요? 3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 고지서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이 안 되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고지서 발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 이 얘기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액징수 면제예요. 이해가세요? 다시 가서 여러분 56종 맨 위에 토지에 대한 납세 고지서 그랬죠? 예?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찾았죠? 56조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 고지서 발급할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한다. 거기 키워드는 뭐냐? 토지는 고지서 몇 장? 한 장의 고지서. 토지는 고지서 몇 장? 한 장으로 발부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김포시 안에 여러분이 종합합산 토지도 있고 별도합산 토지도 있고 분리과세 토지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각각 계산을 해.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고지서 발부할 때는 토지는 다 합쳐서 고지서 몇 장?
한 장으로 발부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 주는 거 없이 미운 친구가 있어요. 저는 주는 거 없이 미운 친구가 강남에 살아. 왜 주는 거 없이 미우냐? 걔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고 미운 게 아니라 많다고 늘 만나면 자랑을 해. 그러니까 식상해서 미운 거야. 예? 그런 친구가 뻥을 잘 쳐요. 또 뭐라고? 자기는 강남구 안에 땅이 여러 군데 있대. 10군데. 그래서 강남구청장한테 토지분 재산세 고쳐서 10장 나왔대.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잖아. 여기 한 장에 뭘로? 고지서. 강남구청장한테는 고지서 한 장, 김포시에 있는 건 김포시장한테 고지서 한 장,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서 한 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포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갑한테 고지서 몇 장, 10군데 있어도 갑한테는 고지서 한 장.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토지 외 재산세 그랬죠?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맨 위에 2번. 토지 말고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 물건마다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자, 물건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예? 아니면 물건의 뭐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건마다 각각 아니면 뭐 종류별로 묶어서 고지서 한 장. 토지 말고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김포시에 상가 건물 5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장한테 고지서가 한 장 나왔어. 5개 합쳐가지고 고지서 몇 장? 한 장. 근데 주는 것 없이 미운 친구 또 만났네. 모임에 갔는데 걔는 강남구 안에 상가 빌딩이 5개 있대. 상가 건물 5개. 그래서 고지서가 5장 나왔대. 여러분은 몇 장 나왔어? 한 장. 거짓말이라고 싸움하면 안 돼. 그건 왜? 구청장 마음이잖아 지금 법에. 예? 물건마다 상가금을 5개만 5개 다 고쳐서 따로따로 발부할 수도 있고, 이해가세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묶어서 건축물 몇 개 묶어서 5개 합쳐서 건축물에 대한 고지서 몇 장, 한 장으로 발부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물건마다 각각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물건별로 묶어서 종류별로 하나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죠. 건축물은. 근데 뭐는? 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토지는 무조건 고지서 몇 장? 한 장.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토지 말고는 물건마다 각각 또는 뭐 종류별로 한 장 묶어서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그럼 두 가지 다 이해했으면 하나만 기억해. 하나 간단한 거 뭐? 토지는 고지서 한 장. 이해가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산세 납기 그랬죠? 납부 기간 어디 있느냐? 다시 가서 55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 납기라고 나왔죠? 납부 기간을 줄여서 납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지서에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라고 고지서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같은 내용인데 토지는 고지서에 9월 며칠 16일부터 9월 30까지 내라고 고지서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요. 고지서. 그리고 주택은요, 주택은 부가징수할세액의 절반 50%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은 왜 이렇게 두 번으로 고지서 발부하느냐? 토지하고 뭐 건물을 합쳐서 세금 계산하죠. 다른 건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고지서 발부하니까 부담이 크지 않죠. 근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세금 계산해서 한꺼번에 다 내라 그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절반은 7월 달에 절반은 9월 달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내려니까 부담이 크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했더니 20만 원 뭐 이하, 20만 원 이하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이걸 또 절반씩 나누지 말고 이런 경우는
한꺼번에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이 안 되면 한꺼번에, 20만 원을 무하면, 초과하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그리고 건축물은 7월 달. 이해가세요? 예?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달에 내라고 고쳐서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에 내라고,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주택은 합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 1월 달에 와가지고 이거 보고 여러 번 요약지 보니까 메모되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아,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구나, 내공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뭐라고? 주택은 고지서가 2번 나와요? 그럼 네, 그러면 되죠? 2번 나오잖아. 주택은 고지서가 2번. 근데 오버해갖고 잘못 이해해갖고 2번 나오는데요, 건물분은 7월달, 토지분은 9월달. 뭐 얘기하는지 지금 몰라. 주택은 고지서가 2번 나오는데 토지분은 7월달, 건물은 9월달. 그게 아니라니까. 주택은 무조건 절반, 건물분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은 재산세가 100만 원 나오면 절반 50만 원, 50만 원은 7월 달에, 50만 원은 9월 달에 이렇게 내놓은 거지, 건물분 토지분이 아니라니까. 이해가세요? 상가 같은 건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고지서 나와. 근데 주택은 건물분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의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을 그냥 잘라. 50%. 50%는 7월 달에, 50%는 9월 달에. 20만 원이 안 되면 한꺼번에 다 고지서 발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공부가 안 됐으면 그냥 건물분은 7월 달, 토지분은 9월 달,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그런 줄 아는 거지. 그죠? 안 돼.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여러분, 이게 정기분이야. 정기분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똑같아, 날짜가. 매년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 수시부가라고 나왔죠, 박스 밑에. 수시부가는 이 얘기의 개념이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그게 수시부가야. 이해가세요? 거기 보시면 수시부가 위 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분 납부기간이 있어도 그거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수시로, 맨 끝에 수시로 부한다,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 뜻은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특별한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고요. 자,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 1시간 안 가요. 금방 끝날 거예요. 예, 물납, 분할납부 정리할 겁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죠.